지난 시간에는 프롤로그 격으로 그 제국의 몰락과 후국의 미래 상하로 나누어 가지고 이제 그 선생님께서 이제 이 책을 쓰시게 된 동기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나눠봤는데요. 20년 동안 그 40개국을 무역업에 종사하시면서 이제 그 돌아다니셨는데 이제 지천명의 나이에 깨달은 바가 있으셔가지고 이 책을 쓰게 되셨다 하는 희한한 얘기도 들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서문격으로 왜 한국이 신식민지인가, 그리고 미 제국은 왜 몰락할 수밖에 없는가 하는 얘기도 이제 다루어 봤는데요. 오늘부터는 본격적으로 이제 그 미 제국에 대한 이야기를 이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선생님, 예. 우리 이 유튜브 프로그램이요. 예. 이름이 그 일락서산 미 제국 이야기잖아요. 그렇죠. 그 이게 시청자들이 좀 궁금해하실 것 같은데 뭔 말인가 해서요. 아, 예. 네. 우리가 그 새해 첫날이 되게 되면 동해안 가서 해맞이 하죠. 네. 예, 그렇게 하고 이제 연말이 되면 이제 저 마지막 날 되면 또 서해안 가서 해 떨어지는 거 구경하지 않습니까? 네. 바로 서쪽으로 해 떨어지는 미국의 형상을 얘기하는 겁니다. 네. 예. 그래서 그런 이제 뭐 이런 말들이 있습니다. 뜨는 해는 막을 수 없고 네. 지는 해는 잡을 수 없다. 아, 예. 예, 그런 말 들으셨죠? 예, 많이 들었죠. 예. 그래서 그 이제 관계돼 가지고 이제 얘기를 하다 보니까 노래가 하나 생각이 나요. 아, 노래요? 예, 그 무슨 노래, 뜬금없이 무서운 노래냐 하실 텐데 이 지는 해에 관한 노래거든요. 네. 아, 지금부터 한 40년 전에 그 유행했던 중국 그 노래인데 네. 제목은 수잔나라고 하는 제목인데 아마 귀에 익숙하리라고 생각하는데요. 뭐냐면 지는 해 잡을 수 없어도 인생은 허무한 나그네 뭐 이렇게 이제 하고 그 다음 가사는 뭐냐면 이제 다시 겨울이 지나면 봄이 오건만 나는 다시 돌아올 수 없다. 그 이제 마지막 그 중병 걸린 이제 회생이 불가능한 그 환자의 그런 심경을 노래한 거예요. 네, 이 노래가 네. 잠깐 이제 노래방 타임이 있었습니다. 예, 슬프죠. 네. 가사도 그러고 네. 바로 지금 미국의 그 제국주의자들은 뭐 이 노래 아는 사람들은 혼자서 뭐 엎조리가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네. 예, 옛날에 이 웅대하고 큰 소리 쳤던 미제국이 아니고 이젠 되돌릴 수 없는 서산에 정말 해가 떨어지는 그런 상황에 와 있는 미국을 보면서 그렇게 슬퍼하지 않겠습니까? 예. 아, 이거 노래 가사까지 이렇게 그 말씀해 주시면서 우리 그 유튜브의 제목을 설명해 주시니까 아주 귀에 쏙 들어옵니다. 예. 예. 그 선생님 그 호가 일강이라고 우리 책 그 서문에 딱 써 있잖아요. 예, 그렇죠. 네. 그 일강이라는 호는 이게 또 한자여서 예. 좀 이렇게 무슨 말일까 이렇게 궁금해 할 것 같아요. 아, 예. 네. 사실 일강이라는 호를 쓴 것은 한 30년 전에 네. 절친하고 마주 앉아가지고 이제 자기 호를 지어가지고 서로 절친한테 검증을 받았죠. 네. 그러니까 뭐 나는 일강인데 너 어떻게 생각하냐? 네. 뭐그 친구는 또 어떤 호를 가지고 나한테 물어봤죠. 아, 호를 가지고 겨루기를 하셨나요? 예, 겨루기보다는 이제 서로 예, 원래 그러지 않습니까? 진짜 오래된 절친은 자신보다 자신을 더 잘한다고 하지요. 네, 맞습니다. 예. 예. 그래서 그 친구한테 야, 일강이라는 게 나하고 어울리냐? 네. 딱이다. 네. 뭐 그러더라고요. 네. 그 일강이라는 게 일자가 무슨 일자냐면 여러분 그 일탈할 때 아마도 일탈하다고 하는 것은 뺐다간 걸 얘기하는 거죠. 아, 이게 한 일자가 아니고 그 일탈할 때 일자군요. 네. 그 일탈할 때 일자입니다. 그 일자는 한자 사전을 찾아보시면 이 달아날 일, 벗어날 일 또는 편안할 일입니다. 네. 두 가지 뜻이 있어요. 네. 그게 뭐 토끼 토자에다 이렇게 일자를 쓴 건데 네. 그게 뭐냐면 그 원래 뜻은 토끼가 이렇게 뭐 덫이나 이런 데서 풀려나 가지고 도망을 가 가지고 편히 쉬는 자세 그걸 갖다 형상화한 게 이제 그 일자입니다. 네. 네. 그러면 일자가 왜 저게 나왔느냐? 바로 우리는 미제국의 식민지에서 벗어나야만이 편안할 수 있다.
하여튼 한치도 이렇게 빠져나가시는 게 없네요. 호혜까지. 그래서 이제 일자를 제가 좋아했고요. 네. 옛날부터 강이란 건 여러분 알다시피 뭐 한강, 북한강, 뭐 남한강 하는 강인데요. 강이라고 하는 것은 뭡니까? 물 아닙니까? 물은 생명의 근원입니다. 그죠? 네. 우리가 외계 탐험할 때도 제일 먼저 그 보는 게 물이 있느냐 없느냐 네, 따지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또 이 노자의 도덕경에 보게 되면 상선약수 최고의 선이라고 하는 건 물과 같이 되는 것이다. 네. 이렇게 노자가 옛날에 말씀하셨죠. 네. 2500년 전에. 네. 그런데 그 물이라고 하는 것은 항상 높은 데서 얕은 데로 흐르죠. 네. 그러면서 그 움푹 파인 데는 채워주지 않습니까? 네. 그리고 또 이물, 오물들도 같이 흡수를 갑니다, 강으로. 네. 예, 그것 때문에 프리드리 니체 같은 서양 철학자는 더러운 강이라고 그랬어요. 예. 예. 근데 이제 그분도 역시 뭐 더러운 강이 바다로 가서 정화가 된다고 얘기를 했는데 네. 제가 말하는 그 강이라고 하는 것도 바로 내가 사는 동네도 북에서 내려오는 북한강과 이 남쪽 저 북단에서 내려오는 소양강이 합쳐가지고 이제 저기로 가서 두물머리로 가가지고 또 충주에서 내려오는 물하고 합수가 되죠. 네, 네. 그리고 한강으로 해서 이제 서해안 바다로 가지 않습니까? 네. 그 바닷물이라고는 정화를 시키죠. 네. 그 새로운 물의 새로운 형태를 만드는 겁니다. 그게 네, 네. 바로 우리가 이쪽에서 오는 물, 저쪽에서 오는 물, 즉 북에서 오는 물, 남에서 오는 물 합쳐가지고 네. 그 속에는 오염도 돼 있습니다. 네. 네, 당연히. 네. 예, 우리 역사가 그 참 많이 특히 남쪽에서 신봉하는 이런 역사들이 참 오염된 역사가 많이 있죠. 네, 네. 예, 창피한 역사도 많이 있고 네. 근데 그런 것들이 다 같이 합쳐가지고 네. 서해안으로 바다로 가서 바다에서 정화가 되는 건 우리가 이 남북 통일, 북남 통일이 되면 새로운 세상을 만든다. 네. 그런 취지에서 제가 일강입니다. 아, 예. 그렇게 깊은 뜻이 있는지는 미처 몰랐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 상선작수처럼 흐르고 오물까지 다 이렇게 함께하면서 정화해가는 그 남과 북의 우리 산천의 강과 예. 그다음에 미국으로부터 벗어나서 편안하게 느끼는 예. 그런 자주 통일하자. 자주통일의 의미를 담은 예. 그런 의미로 일강이라는 호를 가지고 계시다고 합니다. 예. 그러니까 이런 책도 쓰시고 그러신 것 같네요. 아, 네. 자, 그럼 본격적으로 이제 그 미 제국과 후국의 몰락, 그 미 제국에 대한 이야기로 들어가 볼까요? 예, 그렇게 하죠. 그럼 이제 미국이라는 나라가 어떤 나라냐에 대해서 우선 이번 시간에는 좀 통계로 좀 이렇게 예. 개괄해 보는 시간을 가져볼까요? 그렇게 하죠. 예. 좀 말씀해 주시죠. 예. 책에 나온 통계는 이제 그 당시 2017년도 통계였기 때문에 네. 이제 오늘 여러분께 말씀드린 업데이트 해가지고 네. 2020년도를 기준으로 한 통계입니다. 예. 자, 먼저 뭐 다 아시다시피 뭐 영토는 변하지 않았으니까 세계에서 제일 큰 영토를 가진 나라가 러시아죠. 네. 예, 러시아가 1위고 2위가 캐나다, 네. 3위가 미국입니다. 아, 미국이 3위예요? 예. 네. 그 중국은 이제 약간 모자라는 4위고 아, 예. 그렇게 되는데 그러면 인구는 또 어떻게 되느냐? 인구는 뭐 세계에서 제일 많은 나라가 중국이죠. 예, 이죠. 그러면 비슷비슷합니다. 인도하고. 요즘은 그렇게 됐다더라고요. 예. 그다음에 지금 미국이 3억 3천 몇백만 2020년도 기준으로 해서 3위가 됩니다. 네. 그 사람들이. 네. 그리고 이제 조금 다른 나라들이 나가고 하는데. 네. 그러면 이제 중요한 것은 이제 우리가 제일 중요한 것은 제국에게 중요한 게 경제력은 어떤가, 네. 군사력은 어떻게 되는가, 네. 또 그 경제와 군사를 지키기 위한 그 미국의 내부적인 여러 가지 문제는 또 어떤 문제가 있는가 이런 걸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그러면 이제 먼저 경제 문제를 얘기를 하면 경제 통계를 보면 2000년도의 통계로 봤을 때는 미국의 명목 GDP가 10조 달러가 약간 넘었어요. 네. 넘었는데 그때 중국의 GDP는 12%, 한 1.23조 달러뿐이 안 됐죠. 아, 예, 그러니까 아주 약소했죠. 네.
그러면 2020년도는 어떻게 되느냐? 제가 중국하고 대비를 시키는 게 어차피 이제 우리 한국 사회에서 제일 관심 있는 게 미국 경제하고 중국이 이제 뭐 트럼프 시절부터 이제 뭐 경제 봉쇄다, 미중 간 무역 갈등이다, 뭐 경제 뭐 이렇게 대결이다 해가면서 계속 이슈화가 됐기 때문에 네. 제가 미국 그 통계 자료를 설명을 드리면서 곁들여서 중국 걸 같이 설명을 하겠습니다. 네. 예. 그 미국의 그 지난해 이 명목상 GDP는 미국이 약 21조 조금 모자라는 21조고요. 달러인가요? 달러입니다. 달러로요. 예. 네. 그리고 중국은 약 15조 네. 정도 됩니다. 즉 말해서 미국의 그 GDP의 약 71%로 이제 통계가 나옵니다. 이건 IMF나 뭐 월드뱅크 같은 데서 국제기구에서 낸 통계입니다. 그러나 이 명목 GDP가 이게 큰 의미가 있느냐? 왜? 네. 달러를 찍어내는 나라가 미국이다 보니까 네. 그렇다고 한다면 이 돈을 가지고 살 수 있는 거, 실제 구매력을 가지고 봐야 사람들이 어차피 먹고 살아야 되고 뭐 산업활동을 해야 되고 하려면 그 화폐가 어떤 그 구매력이 어떻게 되느냐. 이제 그게 이제 뭐 PPP라고 하죠. 그러니까 명목 GDP가 아니라 구매력 지수 PPP라는 걸 한번 살펴보시겠다. 그죠? 그 Purchasing Power Parity라고 하는. 네. 그래서 그렇게 따져 보면 이미 2015년부터 중국이 앞섰습니다. 아, 중국이 앞섰네요, 이거는. 예. 그래가지고 제 책이 2017년도 기준으로 돼 있었는데 그때도 약 10% 이상 중국이 앞섰지요. 네. 그럼 작년에는 뭐냐? 그러니까 미국이 말하는 명목 GDP는 변함이 없습니다. 왜? 그 사람들은 구매력이 달러를 가지고 쓰니까 네. 그냥 21조가 고정돼 있죠. 네. 그러면 중국은 뭐 15조 아까 GDP 15조 달러라고 했는데 그 돈을 가지고 중국에 살 수 있는 건 얼마나 되느냐? 네. 이거는 뭐 미국의 그 명목 화폐와는 비교 안 되는 게 실질적인 중국의 구매력 지수는 미국보다 월드뱅크, IMF 몇 군데 좀 이게 약간 잘 달라요. 네. 다른 대체적으로 20%가 넘고 25% 전후가 더 많다. 아, 네. 그러니까 이미 2015년도 정도에서 앞서기 시작하다가 이미 2020년도 기준으로 하면 건 24~25%가 이미 앞섰다. 네. 이제 계산이 나옵니다. 아, 예. 예. 그럼 요약을 하자면 2000년에서 2020년을 놓고 봤을 때 명목 GDP로는 중국이 미국에 비해서 1.2조 달러에서 한 11% 정도 됐다가 이제 15조 달러 해갖고 한 70% 정도까지 왔는데 구매력 지수 PPP라는 거로 보면 20에서 25% 정도 추월했다. 이런 결론이 나오는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2015년부터 추월하기 시작해가지고 2020년도 지난해 기준으로 보면 거의 20에서 25%를 추월했다. 이렇게 나옵니다. 일반적으로 이렇게 그 얘기를 해요. 그 사람들이 뭐라고 이제 경제 전문가들이 이제 일반인에게 설명할 때는 빅맥 지수라고 합니다. 빅맥 아시죠? 그 맥도날드 햄버거 먹을 때 왕 사이즈 큰 거. 그게 미국에서는 뭐 대체적으로 뭐 지난해 기준에서 5달러가 좀 넘는다고 해요. 그 점포에 따라 좀 다르기도 하겠죠, 그죠? 이따만한 거. 근데 그 중국에 가면 막 3달러 미만이라고 합니다. 그 3달러를 가지고 중국 위안화로 바꿔가지고 사 먹었을 때. 그래서 그냥 쉽게 얘기하면 빅맥 지수라고도 얘기합니다. 그 사람들이. 이 돈 가지고 빅맥을 갖다가 몇 개를 사 먹을 수 있느냐. 예를 들어서 뭐 얼마 주고 살 수 있느냐. 이렇게 따진다고 합니다. 그럼 중국이 더 많이 살 수 있다는 뜻이죠. 그렇죠. 뭐 대략 말하면 뭐 미국에 하나 살고 중국 가면 2개 산다는 얘기 나오죠. 그러면은 저기 그 맥도날드 먹으러 갈 때는 중국하고 가셔야 돼요. 그래서 참고 많이 들어서 그렇지. 자, 어쨌든 이제 그래가지고 그 나온 이제 GDP나 뭐 실질 그 요즘은 이제 실질 GDP라고 그래요. 그걸 갖다 PPP를. 근데 더더욱 문제가 되는 것은 중국의 GDP는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이 제조업이 바탕에 다 깔려 있습니다. 그렇죠. 제조업 강국이죠. 근데 미국의
이 GDP는 금융산업입니다. 주로. 그렇죠. 예, 물론 뭐 그 사람들도 테슬라니 뭐니 뭐 있죠. 제조업이 없는 건 아닌데. 네. 그러나 나라 전체의 그 제조업으로 봐서는 여러분 그 코로나 사태 때 보셨지만 마스크가 없어가지고 미국은 그치 기억나시죠? 예. 예, 그 정도로 마스크 만드는 공장도 없고. 그래가지고 뭐 포드 자동차인가 어디에서 막 만들으라고 트럼프가 막 그랬었잖아요. 그랬죠. 예. 그 정도로. GM인가. 예, 생필품의 그 인프라 그 제조업 자체가 미국은 거의 뭐 붕괴됐다고 봐야 될 겁니다. 네네. 예, 그래서 뭐 제조업을 다시 살리겠다고 그러는데 제조업을 제대로 하려면 2개대도 하고 3개대도 해야 되는데 그렇죠. 그게 힘들죠. 미국은 되돌아가기가. 그리고 그 미국 임금 다 맞춰줄 수 있나요? 그렇죠. 네. 그렇죠. 네. 그래서 이제 미국의 제조업에 뭐 그냥 그 사람들 얘기를 하죠. 고부가 가치 제조업을 하겠다. 그럼 뭐 고부가 가치 혼자만 합니까? 뭐 다른 나라들은 뭐 뒷짐짓고 있습니까? 그러니까요. 예, 그러니까 만약에 아니라 곧 닥쳐질 미국의 그 달러 패권이 무너지게 되면 사실 미국은 21조 달러 유지하는 게 아니고 아마도 뭐 5조 달러가 될지 10조 달러가 알 수가 없어요. 아, 그게 그 바탕에 예. 그 실물 경제적 바탕이 서비스 쪽에 주로 기반하고 금융에 기반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그렇죠. 그죠. 그러니까 GDP가 그렇게 되는데 금융산업이 예를 들어서 기축통화 체제가 붕괴가 돼 버리면 네. 금융산업 하루아침에 그냥 그럼 순식간에 예, 없어지는 거죠. 그냥 네. 거품이 그냥 가라앉아 버리면 그거 다 종이 조각이잖아요. 종이 조각이죠. 네. 그러면 이게 상상이 되십니까? 그러니까 미국 GDP의 의미가 네. 좀 웃기는 얘기죠. 매우 취약한 구조다. 예, 돈 찍어내가지고 만든 GDP인데 네. 그거에 윤전기가 그 달러의 수요가 이제 줄어들게 되면 윤전기는 안 돌아가겠죠. 돈 찍어내는 윤전기는 그죠? 예. 그렇게 돼버리면 뭐 GDP 어떻게 감당을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미국의 근데 근데 사실 이런 얘기가 좀 발칙하긴 한데요. 네. 사실 한국의 경제학자라고 하는 사람들이 아니요. 한국뿐만 아니고 미국도 마찬가지고 이 서방 세계 경제학자라고 하는 분들이 여기 이런 경고를 거의 안 합니다. 네. 예, 안 하고 여전히 미국이라는 데는 그냥 우뚝 서가지고 있는 상태를 전제해서 네. 뭐 무슨 뭐 양적 완화를 줄인다, 늘린다 하는데 나는 그게 참 과연 그 현실성이 있는 건가? 네네. 거기에 대해서 이제 2008년도에 그 서브프라임 모기 사태로 인해서 소위 국제 금융 공황이 발생하지 않았습니까? 네. 그랬을 때 영국의 여왕이 영국 왕립 그 학자들, 네네. 경제학자들을 불러가지고 네. 당신네들은 세계적인 경제 석학들인데 네. 이걸 얘기는 못했느냐? 네. 이걸 이제 물어봤어요. 아, 네. 예, 그래서 물어봤더니 경제학자들이 갑자기 대답을 못한 거예요. 대답을 못했군요. 이 못하지만 뭐라고 대답하겠습니까? 못했으니까 이 결과가 왔으니까. 네네네. 그러니까 그 학자들이 그 영국 여왕한테 뭐라고 했냐면, 그 여왕 폐하 조금만 시간을 주시면 저희가 이제 좀 협의를 해가지고 네. 보고서를 내겠습니다.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네. 그 다음에 보고서가 나왔어요. 이제 한 6개월 정도 있다가. 영국 왕립 이제 예, 왕립 연구소 예, 학술 재단에서 학술재단. 재단에 소속되어 있는 그 세계적으로 알아주는 뭐 주로 그 노벨 경제학상 받은 분들이 많아요. 그 속에는. 상도 많이 받은 사람들. 예. 상 받으면 뭐예요? 예, 세계적으로 쨍쨍한 분들인데. 네. 이 보고서가 내용이 뭐냐면 우리는 바른 이론을 제시했는데 실물 경제가 경제 주체들이 안 따라줬기 때문이다. 이런 황당한 경제 주체가 누굽니까? 정부, 기업, 개인 이게 3대 경제 주체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예. 근데 그런 사람들이 따라주지 않는 경제 이론이 그 경제 이론이 아니죠. 그 사람들 참 대단한 사람들이네요. 예, 왜요? 그런 말, 그 겁도 없이 막. 예. 네. 그러니까 내 말 안 들어줬기 때문에 이렇게, 그러니까 아니 그렇게 하려면 그런 말은 저기 세 살먹은 어린애도 할 수 있죠. 이론은 맞았는데 현실이 안 따라줬다는 겁니까? 예, 아니요. 이론이 맞는 게 아니라 우리가 말한 대로 이 사람들이 안 따라줬기 때문에 이 꼴이 난 거다. 네. 그러면 그렇게 그런 소리
현실과 맞지 않는 소리 그냥 앉아서 뭐 그런 그 뜬구름 같은 소리 할 바에 그건 무슨 학자입니까? 학자 아니에요. 그러니까 말이 안 맞으니까 안 사람들이 맞죠. 안 따르는 거 아닙니까? 그러겠죠, 당연히. 네. 왜? 경제라고 하는 건 뭐 살아있는 생물인데 계속 움직여 나가는 건데 네. 그걸 갖다 예측하거나 거기에 대해서는 하지 못하고 네. 뭐 그게 대한 경고조차도 없었어요, 이 사람들은. 네. 그냥 뭐 청평일률적으로 그냥 교과서적인 얘기는 늘어났죠. 네. 그러니까 영국 이게 이제 세계적으로 큰 뉴스가 됐었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놓고 보면 아까 말씀하신 그 통계라는 의미에서 뭐 명목 GDP다 이런 것도 예. 그 경제 실제 진실을 이렇게 잘 반영하기는 힘든 그런 그러니까 바로 거겠네요. 만약에 그 미국의 달러 패권이 무너지는 날은 이게 무슨 의미가 있느냐? 네, 자, 네. 그 얘기를 이제 설명하는 겁니다. 예. 예. 그렇게 이제 이해가 됩니다. 네. 예. 네. 그럼 또 통계 중에 유의미하게 좀 우리가 예, 이렇게 살펴봐야 볼게. 될 내용이 뭐가 있을까요? 예, 있죠. 이제 제일 중요한 게 역시 그 패권을 유지하는 데 있어서 이 달러 패권하고 군사 패권 아니겠습니까? 군사 패권이요. 바로 이제 군사 문제가 네, 이제 네. 나오죠. 네. 군사 패권은 그 세계적으로 그 제일 권위 있는 그 군사 문제 통계소가 스톡홀름 국제평화연구소, 네, 네. 예, 시프리라고 약자로 그렇게 네. 하죠. 그 시프리에서 낸 자료인데 물론 그게 과연 그 나라에서 정말 지출한 군사비를 그대로 다 노출했을까? 그건 우리가 좀 믿을 수가 네, 없죠. 네, 그죠? 네. 예, 다양한 방법으로 그것도 분산해서 너무 많이 썼다 그러면 좀 이렇게 국제사회에서 색안경 끼고 볼까봐 뭐 다른 형태로 이렇게 할 수도 있겠지만 좌우지간 그 스톡홀름 국제평화연구소에서 발표한 2020년도의 군사비 지출 현황을 보게 되면 네. 지난 이제 10개국을 이제 위주로 했어요. 큰 나라들 네. 미국부터 시작을 해서 미국의 그 자료가 7,500억 달러예요. 지난해. 미국이요. 예. 7,500억 달러요. 예. 그렇게 하고 이제 2위가 중국인데 약 2,300억 달러 되는 걸로 기억을 하고 있고요. 예. 예. 그 다음부터 이제 줄줄이 뭐 이렇게 여러 나라들이 쫙 있는데 한국은 그 중에 9위입니다. 9위요. 예, 약 500억 달러 좀 넘어요. 좌우지간 다 합쳐가지고 그러니까 2위에서 10위까지의 다 합친 금액이 네. 약 6,500억 달러 남짓돼요. 네. 그러니까 2위에서 10위까지 즉 9개 나라 네. 9개 나라 합친 금액보다 1,000억 달러가 더 많죠. 미국이 지출하는 게. 아, 그러면 어마어마하게 지출하는 거네요? 예, 그렇죠. 네. 그러니까 9개 나라 돈 다 합쳐도 다 합쳐도요. 합친 것보다도 약 한 17, 8% 더 많은 거예요. 그 9개 나라의 군사비도 어마어마하게 많다고 하는데, 지금 국민들이 지적도 하고 하는데 이거를 합친 것보다 예, 합친 것보다도 1,000억 달러 정도가 많으니까. 그 뭔가 좀 너무 기형적인 거 아닌가요? 예. 근데 그 사람들은 뭐 크게 내가 보기에는 그냥 뭐 돈 찍어내가지고 적당히 뭐 이제 속된 말로 네. 예, 그렇게 하는데 기형이죠. 기형인데 그렇다고 한다면 그렇게 1위 군사비 지출 대국인데 과연 그러면 그걸 가지고 세계를 제압할 수 있을까? 돈을 이렇게 쓰는데도 좀 의문이 생깁니까? 예, 당연히 예. 네. 그래서 이제 그 미국의 그래서 뭐 그 사람이 좌우지간 뭐 이 국제 전범 재판소에 서고도 남을 사람이긴 하지만은 네. 석학은 맞죠. 네. 누구냐? 헨리 키신저. 아, 네, 그렇죠. 키신저. 예, 예. 그 키신저가 했던 얘기가 뭐가 있었냐면 이런 게 있습니다. 핵무기를 가지고 네. 투발 수단까지 갖췄다고 하는 것은 서로에게 불가침 협정과 같은 것이다. 네. 왜? 미국이 뭐 그 많은 돈을 들여가지고 첨단 무기를 갖추었거나 뭐 다른 나라도 그 뭐 꼭 그만큼 숫자는 안 되더라도 네. 상대방을 타격할 수 있는 그 핵무력과 물론 뭐 핵무력이라고 해서 뭐 히로시마에 떨어뜨린 요즘으로 말하면 요즘의 핵 이 폭탄에 비하면 그때 그거는 완전 수류탄 그렇죠. 불과하겠죠. 네. 그런데 첨단 핵무력을 가지고 있는 나라들의 그 투발 수단까지 합쳐서 그런 나라들이 가졌을 때 설령 그 사람들이 나보다 좀 못하다 하더라도 서로 같이 죽는다. 있고 없고 문제죠. 예, 네. 공멸이다. 네.
그러니까 그 키신저 말대로 불가침 묵시의 불가침 협정이다. 네. 얘기가 나온 겁니다. 키신저가 오래전에 얘기를 한 거예요. 네. 예, 그래서 이제 그 에피소드가 하나 있는데 2017년도에 그 북에서 미국 독립기념일 날 화성 14형을 축복을 한번 쏜 거 기억나시죠? 그렇죠. 그래갖고 선물로 줬죠. 예. 네. 그 축복을 쏘았을 때 그러고 나서 저한테 막 여러 군데서 이제 연락이 왔어요. 네. 왜 제부에 몰라 그래 이제 뭐 오래전부터 얘기를 했으니까 네. 강연을 좀 해달라. 뭐 네. 그래서 이제 사실 저 선배로서 갔죠. 네. 나무집에 가가지고 뭐 얘기할 거 아닌 것 같아서. 네. 그래서 어디 자리에 가가지고 그랬어요. 그분들이 제일 중요한 전쟁을 할 것 같아. 아. 그때 그러지 않았습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뭐 그다음에 한참 뭐 김정은 위원장하고 뭐 화염과 분노 예 뭐 해가지고 했죠. 내 예. 책상 위에 뭐 보탄이 뭐 눌려져 누가 있다고. 크냐 뭐 이런 예 거. 그렇게 얘기고 기억. 그런데 그래서 내가 단호하게 안 납니다. 네. 뭘로 안 난다고 당신은 얘기하느냐? 네. 뭐 이렇게 뭐 대묻죠. 네. 그래서 내가 바로 그 조금 전에 했던 키신저 얘기를 해줬어요. 네. 공멸이다. 그렇죠. 왜냐면 북의 핵 무력이 미국에 도달하지 못하고 뭐 예를 들어 비행기로 실어다가 옛날처럼 뭐 히로시마에 떨어뜨리는 그 정도 같으면 네. 뭐 충분히 미국이 저 북을 조선을 깔아뭉갤 수가 있겠지만은 이제는 그 투발 수단이 네. 근데 뭐 어떻게 뭐 패트리어트 미사일 글쎄 옳시다. 내가 이제 거기에 대해서는 난 무기 전문가는 아니지만은 그 사람들이 그걸 이 시험 발사를 했을 때는 그 정도 계산 안 하고 했겠느냐. 그러니까 이게 이제 그 핵 억지력에서 그 세력 균형이 딱 그때 형성이 됐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절대 미국에서 북을 공격하지 못한다. 네. 그럼 당신이 미국인들 하겠느냐? 네. 나도 죽을 수 있는데. 그렇죠. 그래서 단호하게 전쟁 안 난다. 이제 뭐 건설이 빵빵 역시 만났잖아요, 그죠? 네, 네. 예. 그런 에피소드가 있습니다. 근데 그 말씀 하시니까요. 예. 그때 이제 그 핵무기를 북에서 이제 그 핵무력 완성 선언 예. 2019년도 예. 이렇게 하고 그 이후에 이제 했죠. 예. 그리고 그 전에 이제 그 병역병진 전략 이런 거 막 할 때 예. 핵무기가 이제 비용이 좀 적게 들고 예. 그래서 많은 이제 그 자원들을 경제에 집중할 수 있어서 예. 이제 경제와 핵의 이제 병행 전략이 좋다. 예. 이런 이제 그 이렇게 말을 했다는 것을 제가 이렇게 예. 봤단 말이에요. 예. 그러면은 이제 미국도 그럼 핵무기가 꽤 많은데 예. 그러면은 그 핵무기를 뭐 적당한 수를 유지를 하면 네. 비용이 적게 들고 그러면 이게 어마어마한 7,500억 달러라는 어마어마한 군사비를 쓸 필요가 없잖아요. 근데 이거를 굳이 이렇게 쓰면서 근데 이렇게 희한하네요.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거예요. 7,500억 달러라고 하는 돈이 네. 결과적으로 미국의 군산복합체를 먹여 살리는 돈이기도 하죠. 아, 그리고 왜? 미국 네. 군산복합체를 돌려야만이 네. 그 미국을 지금까지 미국을 움직였던 그 소위 안 보이는 세력 우리가 네, 흔히 뭐 네, 딥스테이트라고 하고 뭐 별은 네, 나오지 네. 않습니까? 네. 그들이 사실상의 미국을 갖다가 계속 이 무력 정강을 계속 촉발시키고 네. 그래서 국제 분쟁을 일으키고 그런다고 네. 하는 게 이제 그게 1961년도인가 그 아이젠하워 대통령이 네네네. 예, 아이젠하워가 그 2차 대전 때 대서양 지구 총사령관이었잖아요. 네네. 태평양 지역은 메가드고 네. 이렇게 이제 양대 축이었었는데 네. 아이젠하워가 이 대통령 퇴임을 하면서 퇴임할 때 그랬죠. 퇴임사 연설에서 네. 이 군산복합체가 미국을 병들게 하고 이렇게 하고 있다는 그 내용이 쭉 나오거든요. 네. 바로 지금 그 덫이라고 하는 건 어느 대통령이 마음대로 할 수 없을 정도로 이 시스템이 확 갖춰져 있어가지고 그래서 그 7,500억 달러를 들여가는 것은 뭐 일단은 뭐 좀 더 최첨단 무기 하지만은 아니 7,500억 달러가 아니라 75억 달러도 안 되는 걸로 나는 알고 있어요. 조선이 뭐 무슨 북에서 큰 돈이 있어가지고 최첨단 그 미사일 딱 계속 만드는 거 아닐 텐데. 그러니까요. 그 얘기는 미국은 그런 그 군산복합체나 그러니까 정치 경제가 거기에 맞물려 있기 때문에 그 돈이 순수하게 무기 개발비라고도 말할 수가 없죠.
그럼 세계 대공황과 2차 대전을 거치면서 결국 미국이라는 몸통이 예. 이 군산복합체를 중심으로 시스템이 형성돼 있고 돼 있죠. 그러니까 군사비를 계속 써야 되는. 그렇죠. 그래서 이제 뭐 전쟁국가, 전쟁국가 이런 표현을 쓰는 나오죠. 게 이제 이 통계가 그걸 말해주는 거네요. 예. 7,500억 달러라는 군사비의 통계는 그렇죠. 미국이 전쟁국가다. 예, 그 얘기죠. 그 가슴 아픈 통계입니다, 진짜. 예, 그러나 그러나 이제 그것도 이 아까 제목에서 말씀을 드렸지만은 머지않았다. 일락서산이다. 네, 그렇죠. 일락서산. 예, 일락서산이다. 네. 예, 이 군산복합체들의 그 문제뿐만 아니고 네. 미국은 내부적으로도 그러니까 아까 군산복합체를 돌려야만이 그 미국의 그 이 주류 소위 말해서 이 제국주의 세력 네. 이 계속 유지될 수 있고 네. 그렇다고 한다면 미국 전체 미국 3억 3천만이 넘는 미국 사람들이 과연 그게 전부 다 동의하느냐? 네. 예, 그건 전혀 아니죠. 그렇죠. 예, 제가 예. 미국 그 국민이라도 동의 안 할 것 같아요. 안 하죠. 이게 아까 경제 얘기에서 이제 그 뭐 군산복합체랑 같이 다 연결이 되기 때문에 얘기인데 월드뱅크에서 지난해 통계에 이런 게 있었어요. 미국은 50명입니다. 50명이 미국 부의 50%를 가지고 있다고 그랬어요. 참 상상이 가십니까? 50명이요. 예. 그 숫자로 셀 수 있는 예, 숫자. 50명, 50명. 하나, 둘, 50명이 미국 전체 부의 50%를 가지고 있다. 일론 머스크, 빌 게이츠 이러면서 세면 되잖아요. 그러겠죠. 네. 그러니까 바로 이제 군산복합체도 그 제국을 움직이는 그림자 세력, 네. 딥스테이트의 네. 그 연결이 있는 거죠. 네. 그래서 지난 그 2017년도에 트럼프가 당선이 되면서 그 사람이 했던 게 바로 이 미국 우선주의 아닙니까? 네. 아메리카 퍼스트라고 그랬죠. 네, 네. 거기에 대해서 이제 이 반대하는 세력은 아니, 무슨 소리를 하느냐? 우리가 뭐 이 글로벌하게 같이 나가야 된다. 글로벌하게 나간다는 얘기는 사실 글로벌 제국주의를 하자는 얘기, 계속 유지하자는 얘기인데. 그렇죠. 네. 그러니까 미국 우선주의는 난 그렇게 봐요. 미국 제국주의를 포기하는 얘기다. 네. 예. 그리고 뭐 그런 얘기를 했지 않았습니까? 세계 경찰 국가 포기하겠다. 네, 기억나시죠? 네, 네. 예. 뭐 그런 여러 가지 얘기를 했습니다. 뭘 그렇다고 해서 한순간에 그 사람이 완전히 미국을 갖다가 아까 얘기한 대로 군산복합체나 여러 가지가 다 유기적으로 얽혀 있는데 하루아침에 대통령이라고 해서 이렇게 할 수가 없죠. 미국이 뭐 대통령 혼자 움직인 나라가 아니니까 말이죠. 네. 그러나 그걸 하면서 그냥 그 트럼프가 했던 얘기가 WTO 탈퇴하겠다는 얘기도 했었고 네. 또 하나 관세 장벽 높이겠다. 네. FTA도 깨겠다. 네. 하여간 뭐 그다음에 또 실질적으로 이제 물리적인 건 뭐냐면 그 멕시코 국경을 뭐 진짜로 벽을 치겠다. 네. 그런 일련의 얘기들이 그러니까 확장과 팽창 일변도의 제국주의 정책으로는 미국이 견딜 수가 없다. 이런 생각을 한 거군요. 그렇죠. 네. 그 사람은 뭐 정말 비즈니스맨입니다. 네. 진짜 계산을 할 줄 아는 사람이라고 난 생각을 해요. 네. 예, 그래서 그걸 그래서 사실은 트럼프가 당선이 되고 딱 그 얘기를 하면서 내가 뭐 개인적 페북 같은 데서도 제국주의 자 봐라 전 미국에 몰라가 이제 당신들이 꼭 확인하게 된다. 컨설이 빵빵 쳤죠. 네. 사실 뭐 다른 사람들 동의를 안 하더라고요. 네. 그런데 왜 그랬느냐? 이 진행자께서도 생각을 해보세요. 한번 뭐냐면 국가의 관계는 힘이 정입니다. 아닙니까? 네. 그렇죠. 예, 힘이 정인데 그럼 힘이 있으면 뻗어나가야지. 왜 문을 닫습니까? 네. 그거는 내가 힘이 없다는 얘기죠. 네. 예. 그러니까 그것이 바로 미국 우선주의 그 자체가 몰락의 징표. 그렇죠. 네. 예. 그러니까 계산 딱 두고 보니까 이게 이렇게 뭐 옛날처럼 뭐 소위 글로벌 제국주의로 가다가 이제 이 연착륙이 아니고 공중분해된다. 네. 난 그렇게 읽었어요. 네. 예. 그 얘기가 키신저가 내가 알기로는 민플러스의 기사로 뜬 걸로 알고 기억이 납니다. 네. 뭐냐면 키신저가 했던 얘기 중에서
이제 미국은 가장 덜 치욕스럽게 미국의 시대를 마감하느냐, 아니면 가장 치욕스러운 그 상황을 맞이하느냐, 뭐 그런 얘기. 네, 맞습니다. 기사 기사에 기억나시죠? 올린 적이 있습니다. 예. 네. 바로 그겁니다. 그 옛날 인터뷰할 때요, 선생님이 그 말씀도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미국의 몰락은 필연인데, 예. 예? 이 미국이라는 비행기가 예. 동체 착륙을 해서 붕괴되느냐, 예. 연착륙을 하느냐, 맞죠. 아니 공중 폭발을 하느냐, 예. 동체 착륙을 하느냐 이렇게 말씀하셨죠. 예. 예. 아니면 연착륙이냐. 연착륙이냐. 예. 이제 하여튼 몰락의 방법만 남았는데, 그렇죠. 이제 트럼프는 연착륙 시키고 하려고, 싶었던 거도 예. 했던 거고, 예. 이제 이 팽창주의자들은 필연적으로 이제 공중분해로 가는 무모한 길을 계속 가고 있는 거다. 예. 이렇게 판단하신다는 겁니까? 예, 공중분해를 하려고 하지는 않겠지만은 결과적으로는 공중분해 될 수밖에 없다. 네. 예, 그게 이제 그러니까 그게 바로 이제 글로벌 제국주의 세력이라고 하는 게 그 네. 사람들이 정말로 뭐 3억 3천만 그 미국 국민 생각하겠습니까? 안 하죠. 아까 얘기한 대로 50명이 50%의 부를 가지고 있는 나라인데. 결국 이게 미국이 갖고 있는 가장 심각한 모순이라고 보시는 거죠. 그렇죠. 50명이 미 국부의 50%를 갖고 예, 있다는 이 예. 사실. 바로- 50. 예. 아, 그렇죠. 바로 그게 이제 증거가 네. 한 예로 네. 미국의 그 세계가 뭐 70, 한 5, 6억 되는 모양이에요. 세계 인구가. 네. 근데 미국의 인구가 지금 요즘 지난해 대강 계산해 보니까 전 세계 인구의 4.2% 정도가 돼요. 네. 예, 옛날에 내가 책을 잘 쓰기 시작하던 새천 초만 해도 그건 5%였었거든요. 그러니까 좀 줄은 거죠. 그 비중이. 줄었네요. 왜냐면 후진국에서 인구는 폭발적으로 늘어나는데 늘어나고. 미국은 그렇게 안 늘어났으니까. 그러니까요. 예. 네. 그런데 수감자 수는 전 세계 수감자 수의 25%를 수감하고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이제 네, 다시요. 감방에다가. 갑방에? 예, 쉽게 말하면 감방에 예. 잡혀가 있는 인구가 미국 그러니까 전 세계 평균으로 해서 25%가 미국에 들어가 있어요. 그 얘기는 계산해 보시면 사료기사 한 평균 6배, 7배가 많다는 얘기입니다. 세계 평균보다. 아, 그럼 세계 인구 75억 중에 미국 인구는 3억 2천만에서 예, 예. 한 3억 4.2%요? 예, 그러니까 이렇게 되는데. 예, 이제 깜빵 가 있는 깜빵도 사람들은 4.2% 가야 원칙입니다. 그쵸. 그저 숫자가 이게 예, 평균만. 예. 그건 25%가 가 있는 거예요. 25%가요. 예. 그 미국 감옥수 완전히 감옥수지. 직결처네요. 예, 그렇죠. 그러니까 그 얘기는 아, 뭐냐면 이런 통계도 있군요. 예. 네. 그 얘기는 뭐냐면 네. 감방에다가 격리시키지 않으면 미국이라는 나라를 운영할 수 없다는 얘기가 쉽게 말하면 그렇게 나옵니다. 그렇죠. 예. 네. 그러니까 여러분 보시다시피 미국의 경찰이 뭐 민주적입니까? 특히 흑인들한테 까불면 바로 총부터 쏘는데 아시지 않습니까? 일단은 그 잡을 때 이제 예. 쏴 죽이기도 예, 하고. 아니 그 그뿐 아니고 뭐 차 음료로 그냥 바로 쏴가지고 그냥 네, 네. 그 때문에 흑인들 그 폭동이나 이 시위가 자주 일어나지 않습니까? 네, 네. 그렇죠? 그런데 또 하나 더 그런 것은 그 감방에 가 있는 사람들의 10%가 종신형입니다. 예, 물론 그거는 한 몇 개 주에서는 이 가석방 제도가 없답니다. 아예 그냥 그러니까 그럼 가석방 제도를 왜 없앴겠습니까? 거의 영구 격리네요. 예, 골치 아프니까 사라져라 네. 우리 네. 눈에서. 네. 예, 그 정도로 그러니까 미국의 치안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네. 이건 그러니까 우리가 상상할 수 없을 정도의 네. 생지옥인데 네. 그걸 갖다가 역시 이런 굉장히 그 가혹한 감옥 제도에 예. 의해서 사회 치안이 유지되는 사회. 그런데 그런 나라를 갖다가 전 세계에서 제일 선호하는 나라가 한국입니다. 사우스 코리아. 예. 네. 자, 그 통계가 이제 네. 미국의 내부의 퓨 리서치라고 하는 데하고 네. 두 번째 BBC 방송에서 네. 이게 통계를 낸 자료가 있어요. 네. 예, 그게 이제 자료를 보게 되면 이 미국에 대한 선호도 이제 좀 주요 국가들을 대상으로 했어요. 미국을 얼마나 좋아하는가. 예. 네. 호, 불호. 호불호. 예, 네. 를 했는데 전 세계 평균은 뭐 한 40% 안 돼요. 30-40%인데 네. 30%가 뭐 될 겁니다. 아마 대략 평균 호감도가요. 예, 예. 그런데
한국은 그 60%에 59, 60%에 달한 거의 뭐 2배는 채 안 돼요. 거의 뭐 그 2배 두 배네요. 네. 근데 이건 좀 낮아진 거예요. 낮아진 게 예, 한 20년 전만 해도 네. 80 몇 % 나왔어요. 미국이 좋다. 예. 그리고 이제 쪽팔려. 그 통계가 네. 참 보면 그 미국에 대한 호감도를 갖다 또 국내 내부적으로 분석을 다 해봤어요. 당신은 미국의 호불호를 얘기하는데 당신은 진보냐 보수냐 네. 이렇게 물어봤어요. 진보라고 대답한 사람은 78%, 뭐 건 80%가 미국을 좋아하고요. 진보라고 아니 성향을 미안합니다. 보수라고 하는 사람. 그러니까 보수 성향을 가진 분들은 70, 80%. 예, 7, 80%가 그 미국을 좋아하고 네. 진보라고 하는 사람도 40% 초반이에요. 예, 자칭 진보라고. 그러니까 압도적으로 사실은 예, 그렇죠. 보수나 진보를 예, 막론하고. 막론하고. 그리고 제일 미국을 싫어하는 나라 중에서 1위가 독일. 17%. 제일 17%만 좋아합니다. 아까 독일인들은 그 혐오감이 더 많네요. 예. 네. 그리고 또 반면에 또 전 세계에서 제일 신뢰하는 나라가 또 독일입니다. 지금 통계를 내고 BBC에서 낸 통계에 의하면. 세계적으로 신뢰 국가는 예, 독일을 최고 하는데 독일 또 사람들에게 여론조사해 보면 제일 그 중에서 미국을 선호하는 것은 17%이 안 되다. 그다음에 거의 한 40, 50% 이상 미국 싫다는 얘기. 비호감. 예. 그러니까 이렇게 독특하네요. 그러니까 예. 세계 사람들은 독일을 신뢰감이 높은데 예. 그 신뢰감이 높은 독일 사람들은 미국을 제일 싫어한다고. 제일 싫어한다. 결론이 이런 걸 어떻게 해석해야 되나? 그래서 이제 근데 미국의 퓨어 리서치라고 하는데도 그렇지만은 BBC는 그래도 뭐 비교적 좀 이제 객관적으로 하려고 애를 썼더라고요. 네. 예, 근데 그럼 한국은 어떨까요? 그 BBC에서 나온 한국에 대한 그 평판은 이게 BBC에서 나온 한국. 예. 그 한국에 대한 평판은 호감 30 몇 %, 네. 비호감 30, 뭐 호감이 약간 높아요. 비호감보다는. 네. 그렇지만은 네. 별로 그렇게 우리가 뭐 여기서 한류니 BTS니 혼자서 열심히 자화자찬하는데 네. 물론 뭐 한류가 뭐 어느 정도 뭐 호감도에 도움이 되는 건 모르겠습니다만은 좀 이제 알려지는 건 도움이 되겠죠 나라. 네. 그러나 그 여론조사 국제사회 여론조사 여론이 그렇게 썩 한국을 좋아하지는 않더라. 아직 이제 국격이나 이제 예, 그 한참 호감도가 좀 아직. 그는 독일의 반도 안 돼요. 네. 독일은 거의 뭐 70% 이상이 나갔는데 네. 한국은 그 반도 뭐 될까 말까. 그 수준입니다. 예, 그래서 그러니까 우리가 좀 미국에 좀 따라지 이런 느낌 때문에. 그렇죠. 그러니까 바로 그게 제가 조금 전에 말한 대로 미국은 너무 미국을 좋아하는 나라. 네. 그냥 맹목적으로 그냥 왜냐하면 우리 뭐 6.25 그 전란 때 1,000만 명이라는 우리 그 동포들이 죽거나 다치거나 이산 가족 당하거나 이렇게 되지 않았습니까? 네. 그런데도 여전히 은인의 나라, 은혜의 나라, 감사한 나라. 그러니까 지금은 좀 덜하죠. 그때 뭐 한 20년 전만 해도 뭐 그냥 아마 한 50년 전에만 저도 대학 다닐 때 아니 왜들 물론 내가 50년 전 얘기죠 옛날에. 네. 예, 저 68학번이니까. 네. 근데 그때 뭐 그다음 미국 가면 뭐 이렇게 사람들이 지나칠 정도로 뭐 교수란 사람부터 시작을 해서 전부 다 그냥 너무 정말 맹목적이에요 미국을 좋아하는 게. 그래서 아니 미국의 거리에는 길에는 전부 다 뭐 황금으로 포장이 돼 있냐. 왜 그렇게 미국 가려고 야단법석이고 미국을 좋아해. 난 도대체 모르겠다. 그때도 제가 교수한테 그런 말도 했었어요. 네. 그런데 그러니까 한국 사람들이 미국에 대한 맹목적인 그 애정 내 충성입니다. 충성. 이건 충성이죠. 그렇죠. 애정이 아니면 충성입니다. 이건. 네. 맹목적인 충성. 그러니까 전 세계에서 보는 한국은 아주 좀 너희들은 무슨 경제적으로는 그 10위 안에 드는 나라인데 국격은 역시 아까 진행자 말씀하신 대로 뭐 따라진지 뭐 앞잡이인지. 그러니까 자존감보다는 이제 그 굴종의식이 예, 강하다는 굴종이죠. 거잖아요. 예, 거기에 기초한 호감이라는 그렇죠. 거잖아요. 미국에 대한. 그렇죠. 네. 그러니까 우리는 뭐
한국이라는 나라는 미국에 대한 맹목적 충성이고 그걸 전 세계에서 바라보는 것은 좀 싸늘하겠네요. 냉소적이고 싸늘할 수 있다. 이런 걸 우리가 따갑게 좀 생각을 해봐야 돼요. 예, 그렇게 됩니다. 지금 대가 이제 네. 보는 그 우리 미국과 한국이 전 세계에 어떻게 비치느냐 위상이 거기에 나옵니다. 네. 예. 오늘 통계는 요 정도 한번 하면서 한번 마무리 해볼까요? 그렇게 하죠. 예, 그래서 지금 그 황상원 선생님께서 좀 말씀해 주신 게 정말 이렇게 경제의 양적 규모 이제 이런 크기로 보면 이미 이제 그 구매력 지수에서 이제 중국에 밀렸다 한 20-30% 정도 네. 뭐 이런 말씀도 해주셨고 그 7,500억 달러라는 세계의 2위서부터 10위 국가를 다 합친 것보다 더 많은 이 군사력이라고 하는 게 결국 미국이 전쟁 국가라는 것 보여주는 통계다. 그렇죠. 예. 이런 말씀도 해주셨고 50명이라는 그 억만장자들이 그 미국 국부의 50%를 가지고 있다는 건 세계 최고의 불평등 국가라는 걸 또 말해줍니다. 그렇죠. 이건 이제 몰락할 수밖에 없는 내적인 이제 모순이다. 그리고 이제 그 감옥소나 이런 걸 보아도 그 평균 20% 이상의 이 감옥 제도를 갖고 있는 나라의 그 사회적인 안정성이나 이런 게 과연 이 통계만 봐도 좀 의문이 있는 거 아니냐 이제 이런 말씀도 해주셨고 그 미국이라는 나라 어떻게 생각하는가에 대해서 이제 한국에 대한 평가, 이러면서 BBC에서 조사한 이런 걸 가지고 우리가 생각해볼 지점, 사람에 대한 또 나라에 대한 평가라는 게 어떤 건지 이런 이제 자존감과 국격 이런 거에 대해서 좋은 말씀 많이 해주셨습니다. 예, 그러면은 오늘 두 번째 얘기는 여기서 마치고 다음 시간을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